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수입을 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망고와 바나나.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열대 과일이란 말이 무색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매년 높아지는 해수면에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건 출입금지 팻말이고 또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이 언제 잠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후 및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금,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최우순 전주시 에너지센터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전주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에너지를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셨어요. 네. 그런데 인사 한 말씀 먼저 듣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최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인가? 네. 아니면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인가?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 센터 사무실로 한 번씩 도시가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네.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지역 안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네.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생산을 하는 방법들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렇군요.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그런 행정과 시민 사이의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교육도 하고. 네, 맞아요. 교육도 이런 하고 공간이군요. 실천 활동도 같이 시민들과 하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설립이 2020년 3월에 네, 설립을 맞아요. 했죠. 네네. 그리고 전주시는 사실 좀 다른 곳과 다르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2020년부터 더 많이 시민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산업부에서 지역 에너지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전주 에너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지자체가 예산을 네. 투입하고 네.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사례예요. 네. 그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네네.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꾸렸다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다른 지역도 분명히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낮진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그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네.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관련된 시민 단체들이 좀 많이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뭐 생태나 환경 중심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에너지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네. 먼저.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행정에 제안을 하게 됐고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해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안하게 되면서 시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 전문가가 같이 구성한 거버넌스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전주시 에너지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 에너지 문제를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를 해왔었어요. 우리 시민 의식이 우리 지역은 조금 높은 편인가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네, 움직이는 거 보면 맞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도시에서 볼 때도 전주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센터 지원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실제 지역 안에서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다 보면 네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가 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것이 여전히 숙제인데요. 예.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직결되어서 시민 인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시키는 게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센터 설립하고 나서부터도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네네.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어찌 보면 이 센터의 설립 배경에 맞아요.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초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 항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많은 시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입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를 조금 구축을 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지원 사업이나 관련된 홍보 내용들을 네. 모두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업로드 시키고 시민 실천 사업들도 그 안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후기 같은 것들도 다 홈페이지에 천천히 누적시키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센터 홈페이지 자체가 좀 많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이 네. 조금씩 유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센터의 홈페이지가 활발하게끔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시민들께 감사하죠. 그래서. 네. 네. 어떤 그 내용이 가장 좀 인기가 많아요? 우리 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 에너지 효율 제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에너지 효율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 효율 제품. 네. 그러니까 전기를 좀 덜 먹고, 네, 좀 덜 먹고 이렇게 덜 좀- 쓰게 해주는 덜 쓰게 해주는 네. 거. 그런 게 이제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는 거 혹시 오, 예. 실링팬이라고 실링팬, 하는 그쵸. 네. 예. 그게 이제 여름철에는 바람을 이렇게 내줘요. 정방향으로 돌면. 네. 그러면 이제 에어컨과 같이 쓰게 되면 에어컨을 조금 덜 쓰게 해주는 거고요. 순환, 대기 순환을 네, 해주게 맞습니다. 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또 걔가 거꾸로 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따뜻한 온기를 널리 퍼뜨려주는, 바람은 나오지 않으면서 온기만 널리 퍼뜨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냉방이나 난방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죠. 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창문에 붙이는 열차단 필름, 저희 자동차에 썬팅지 붙이는 네. 것처럼 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문에 네. 열차단 필름을 붙여서 이제 내부의 뜨거운 온기를 조금 덜 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네. 있고요. 생활의 지혜를 담아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네. 좋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하면 네.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정말 이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제품이라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에도 이렇게 자꾸 참여하시는 횟수가 늘더라고요. 네, 처음 시작으로 다른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실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네. 또 다른 시민들이 또 유입이 되고. 더 깊이 있게 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더 많아지는군요. 맞아요. 홈페이지로 유입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네네. 이 지역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특히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나 통계 자료 자체를 조금 얻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는 이제 뭐 도시마다 여러 건축물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유형별로 전력 데이터를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어떤 시간, 예를 들면 어떤 동에서 어떤 건축물에서 어떤 시간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떤 권리일까요? 그게?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는 누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00kWh를 넘어가게 되면은 요금이 더 부과가 되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0kW를 이 가구가 쓰고 있는데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지금 누진제 구간에 근접해 가고 있으니 에너지 사용을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오, 좋다.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이제 관리가 되면 실질적인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고지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하지 실시간으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썼나 네.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접하기에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 효과를 좀 낼 수가 네.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전력 데이터를 사실 모으는 게 중요한 거여서 네. 시민들께 좀 많이 홍보하면서 이 데이터, 이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좀 유입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나 이러한 플랫폼의 어떤 그 결과값을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는 때까지는 아직은 네, 아닌가 맞아요. 보네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그런 것들을 시범으로 구축하고 예. 내년에는 이제 조금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이제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죠. 좋네요. 네. 네. 그 건축물의 전력 현황을 알고 또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마다 또 에너지를 쓰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주시는 건축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형태는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탈 때 쓰는 이제 석유 이렇게 맞아요. 있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문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네. 산업 부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전주의 이제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보게 되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일 에너지 사용원으로 보면 석유가 가장 많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로 봤을 때는 건물에서 사용된 에너지가 가장 많습니다. 하긴- 100 중에 44.5. 그러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건물 안에서 생활을 맞아요. 하니까. 예. 집, 그다음에 사무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식당,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 떼러 가는 관공서. 사실은 그렇죠. 도로 이외, 외부 이외의 모든 공간 사실은 실내 그렇죠. 건축물에서 네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소비된 에너지가 가장 많아서 저희 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건물 에너지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한파가 더욱 심해지고 강도가 세질 텐데 건축물에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활용이 됐나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건축물 이제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가지고 오면 이 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예. 그 당시에 에너지 성능 기준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고 예. 이때 단열 기준이 얼마고 이때 창호의 두께는 얼마가 기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건축물 에너지 진단을 하는 활동가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지금 내보내고도 네. 있는데요. 이제 저희 에너지 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제 활동가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네. 실제 중요하게 실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현장 활동가분들이 도와주시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듭니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치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ESG 경영과도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주시의 공공 건축물을 저희 활동가분들이 다 나가서 진단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네네. 그 에너지 센터는 어쨌든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줄여갈까? 어떤 어머나. 실천을 하고 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정말 불을 안 켜고 사시나? 감사한 질문입니다. 저희에게. 종이를 안 쓰시고 사시나?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지금 저희 센터 공간을 그린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제 79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네네. 이제 시에서 매입을 했고 그 공간을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건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 부분부터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단열이나 뭐 창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단열이 잘 돼서 네. 겨울에도 난방을 굳이 많이 틀지 않아도 네. 온도가 유지되고 그렇죠. 여름엔 또 시원하고. 시원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이제 건물의 정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옥상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0%는 그 태양광 패널이 이제 오, 네. 충당을 해주고 있는. 굉장한 용량이네요.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건물 자체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을 하는 방식,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네. 지었고, 저희 센터 직원들은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센터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줄여보자.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면지 되도록이면 이면지 쓰고요. 회의 때 출력하지 않고 네, 이제 뭐 패드나 이런 것들 활용하고 있고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네. 어차피 들고 다니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종이 사용을 확 줄이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자 우리. 짐이 있거나 정말 짐이 진짜로? 네, 저희가 네.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줄일 수 있는 것들.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 갖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더 해보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짐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기도 하고 일회용품 반입 금지 센터에 완전 반입 금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와. 활동을 저희끼리 하고 있죠. 네. 양치할 때 양치컵 들고 가자. 대단하시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해야 누군가에게도 권유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부분은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네라는 아이디어도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먼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실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사무를 하다 보면 네.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예.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조금씩 노력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22년에는요, 그 네네. 시니어 클럽 사회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법도 구상했고, 또 그렇게 실현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 에너지 진단을요. 시니어 클럽의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원래 없었는데 시니어 클럽과 저희가 협약을 맺고 10분의 인력을 지금 제공받아서 네. 센터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그럼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부는 건축물 에너지 진단. 진단을 하는 거고. 네, 현장에 나가서 네. 그 체크하는 활동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조사하는 업무를 같이 담당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분은 저희 이제 곧 센터가 새 단장을 하게 돼서 시민분들께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센터의 공간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네. 하는 분들로 활동을 하게 될 네. 겁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네네. 좀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나요? 보통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면 좀 젊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이나 뭐 청년들이 하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니어는 어찌 보면 거기에 좀 맞진 않잖아요. 근데 시니어분들이 네. 함으로써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업에 바로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쭉 해드렸어요. 기후위기가 뭔지, 왜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약간 죄책감도 있으셨고. 그래, 우리 세대들 그런 거 안 네. 배웠어요. 그냥 검은 봉지 그냥 네. 막 받아가지고 그냥 사서 이렇게 쓰고 뭐 쓰다 버리고. 네, 그런 그냥 것- 편리한 것만 배웠죠. 맞아요.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 나의 손주들에게 내가 이거를 꼭 알려줘야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하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활동을 네. 같이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네. 감사해요. 그렇구나. 네네네. 하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개발 중심의 경제 발전만은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개발이 네.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존하는 것으로 이제 교육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센터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네. 직접적인 업무들을 또 수행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또 이게 직접 와닿을지 네네.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에너지를 아끼고 전환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직접 생산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뭔가 좀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는 베란다의 미니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예. 단독주택에는 조금 더 큰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가 시민 햇빛 발전소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같이 홍보하고 예.
지원하고 있어요. 시민 햇빛발전소는 전주시의 공공 유휴 부지를 임대를 받아서 그곳에 시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는 깨끗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고 이 생산된 에너지는 판매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수익은 네,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이제 배당의 형태로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에너지 자립도도 높아지면서 네네.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 그렇군요. 전주 시민 그런 지원이 또 햇빛발전소입니다. 있군요. 네네. 그런 지원을 한다 해도 사실 자부담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베란다 태양광이나 그 주택 위에 올리는 예. 건 자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네, 자부담이 예. 있고 실제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그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쓰는 방식이고요. 네. 전주 시민이 직접 비용을 출자해서 만든 태양광 발전소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 전체를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고 지역에 또 다른 발전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가정집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자가 발전도 하면서 맞아요. 하는 건 아무리 지원이 많이 받는다고 해도 자부담이 좀 높으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예. 용량이 300와트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냉장고 한 대 돌릴 수 있는 정도이고요. 자부담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베란다 태양광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네. 크지 않고요. 주택 사업 주택에 올리는 태양광의 경우는 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이제 있고 이제 용량은 베란다에 올리는 거의 10배 되는 거죠. 그는 상당한 전력을 네, 생산해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시민 생산자는 얼마나 되고 또 이 에너지는 얼마만큼 또 생산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82명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해주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시민 햇빛발전소가 5개 발전소가 있어요. 그 5개 발전소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이 67만 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오, 네. 예. 그러면은 그게 냉장고, 집에 있는 냉장고 730리터짜리 냉장고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냉장고를 1,492일 동안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오, 이 네. 냉장고 한 대를 1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800가구 정도가 한 달 쓸 수 있는 전기를 전주 시민 햇빛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민 햇빛발전소에 참여하고 싶으면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전주에는 시민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예. 전주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햇빛발전이라는 메뉴에 있고요. 혹시 전화로 궁금하시면 네. 063 네. 905에 4100이나 41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월마다 정산이 되는 건가요? 월마다 정산은 아니고요. 네.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1년의 사이클을 돌아서 수익이 남아야 네, 배당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해에는 4% 배당해드렸고요. 예. 이제 올해는 2.95% 배당해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위대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지만 또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나요? 이제 에너지 문제는 사실 소비를 줄이는 것도 일상에서 실천이 사실 필요하지만 네. 효율을 높이거나 생산하는 부분에는 비용적인 투자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에너지에 비용을 투자하는 데까지는 인식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앞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치 있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책임이 어쨌거나 저희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그 도덕적인 책임이 비용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식 전환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러려면 이제 생산자와 공급자의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그건 사실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돈을 투자했을 때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에너지 줄이는 거 또 네.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제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 미디어를 없습니다. 통해서도 정말 많이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근데 또 실천하는 것과는 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실천과 이런 행동,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하시고 좀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전히 비닐봉투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장바구니 들고 간다고 항상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지 마트에 가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그것을 진짜 오늘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이게 뭐가 어렵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전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한 번만 도전해서 단 며칠이라도 해보시면 조금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네,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커피숍 갔을 때도 선물로 네. 그냥 갖고 가는 네, 거. 빨대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 네,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전에는 뭐 유난이야라는 표현을 맞아. 많이 썼지만 맞아. 이제는 그게 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조금 못하시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육아를 하실 때도 네. 이런 환경과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아이가 셋인데 자연의 정말 소중함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같이 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를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보냈어요. 그렇다 보니 굳이 사실은 제가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많이 배워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막내가 4살인데 요즘에는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물 많이 쓰면 안 되지, 북극곰이 아프지, 엄마 불 오래 켜놓고 있으면 안 되지, 꺼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생각이 일치하는 곳에 아이를 보낸 것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저와 아이가 굳이 뭐를 꼭 하지 않아도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는 뭐 큰 노력하지 않고 너 배웠잖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뭐 비닐봉지라든지 뭐 일회용 빨대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외에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실천 네.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메일 비우기가 네. 이메일함에 네. 휴지통에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휴지통에 있는 메일까지 예. 다 완전 삭제하는 네. 것이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24시간 풀가동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양을 줄여주면 이 가동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감소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메일함 줄이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봤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안 쓰는 메일들 정말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있어요. 아니면 광고만 몽땅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메일함도 있을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안 쓰는 메일은 정말 완전 삭제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뭐 월요일은 이메일 비우는 날 이렇게 지정해서 네네.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네. 그거 클릭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한 번으로도 내가 뭔가 환경 보호에 일조를 네.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실천 방법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많이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우리 센터장님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센터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한 시민으로서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지금의 에너지 체계 자체가 어떤 거대한 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것에 사실은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전주에서 쓰는 필요한 에너지는 전주에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전기를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 안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구조가 앞으로는 반드시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센터 직원들끼리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분산형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우리 전주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에너지 센터가 곧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예. 네, 6월 이제 중순쯤에 개관을 하게 될 텐데 그 공간은 시민 누구나 오셔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 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저희가 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간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네. 마지막 메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풍요로움 때문에 사실은 지구가 굉장히 달라졌고 그 지구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 생존에까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나의 풍요로움은 누군가의 희생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네. 보면 네네.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어떤 그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